안녕하십니까, 농부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인근에 한 농원에 왔습니다.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버섯 농장에 왔는데요. 킹짱 버섯 가득 농원이라고 또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요.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이렇게 제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인근에 우리 마을 어른들이 계속 고령화되고 노령화돼서 아무래도 이런 베이지삽, 이건 버섯이 원목이 아닙니다. 원목은 따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목이 또 이 사장님이 원목 베이지야와 원목 표고버섯과 또 베이지 표고버섯, 이 표고버섯은 또 다른 의미의 표고버섯이 있으니까 그걸 다 여쭤보고요. 이 농장에 대한 특수성, 또 앞으로 지향해야 될 농장의 앞으로 농법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사장님 모시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오십시오. 여기 우리 사장님께서 킹짱 버섯 가득 농원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모시고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베이지니까 베이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요건 베이지 표고인 것 같은데, 원목 표고하고 베이지 표고의 차이점과 어떻게 다른지 특수성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추세가,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체력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베이지 표고, 그러니까 원목은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투여가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개량화된 톱밥을, 참나무 톱밥을 이제 원목을 파쇄를 한 걸 가지고 압축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베이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원목에서는 버섯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원목은 식감은 분명히 좋을 수가 있는데, 기능적인 면이나 뭐 영양분의 어떤 그런 성분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는, 오히려 이게 더 낫다. 왜? 이거는 만들 때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버섯이 나게끔 이렇게 이제 원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분 테스트를 했을 때는 결코 원목에 뒤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생산성도 높고, 노동력도, 사실 전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국내에 한 3년, 4년 전부터 이제 이쪽으로 많이 톱밥 베이지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 농사가 거의 주류를 한 80% 이상 주류를 안 이루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사장님, 그러면 그 나무로 하는 그 표고목하고 요 그냥 베이지 했을 때의 그 표고와의 가장 큰 장점은 생산성의 극대화시키는 거랑 또 이게 노동력을 최대한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전반적인, 제가 다시 카메라를 위로 올려볼게요. 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테라스며 모든 부분이 직접 다 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원목도 물론 이렇게 원목도 물론 하우스에 하시죠? 예, 원목도 하는데, 여기 베이지도 이렇게 시설 재배 이렇게 하시는데, 시설 대비 하실 때 어느 게 많이 저는 누구나 봐도 이게 많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가성비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원목 재배를 할 때는 사실상 숲이 우거진 나무에 세워서도 재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비가림막만 설치를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이제 이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원목에 비해서는
시설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그게 단점으로 이제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설은 예,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은 뭐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차광막이라든지 이런 것만 이제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일회성이 아니고 반영구적으로 쓴다. 뭐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볼 때는 초기 투자비는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생산성을 생각하면은 생산성이 그만큼 따라온다. 그 소득이 우리 따라온다는. 정사장님하고 이게 이 농장에 놓여 있는 이 버섯을 전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기후나 환경 조건은 그 일반 나무라 하는 참나무 하는 거 말고 여기에 베이지 표고만의 이제 환경 조건이라든지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한번 쭉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원목표고는 자연의 환경에 맞춰서, 그러니까 자연적인 조건에서 이제 키우기 때문에 봄, 가을로, 계절이 맞는 봄, 가을로 이제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연중 생산이 가능한 겁니다. 연중으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조건을 인위적으로 계속 맞춰줘서 냉난방 시설을 다 해서 연중 생산이 가능하게끔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베이지에서 물론 여기 시설 재배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뭐 냉난방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연중 생산 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그러면 가장 큰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저는 시설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를 때 초기에 할 때는 시설이 완벽해야 안 되겠느냐 하지만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시설이 좋으면은 아무래도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한 점은 있겠지만 시설이 조금 열악하더라도 그 환경에 맞추어서 재배할 수 있는 기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이 농사가 지금 현재 저는 알면서 더 어렵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적인 조건을 인위적으로 맞춰서 주는 어떤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설이 좋으면 그런 환경을 주기가 아무래도 좀 쉽다. 그래서 버섯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버섯이 나는 조건이 온도 편차에 의해서 많이 난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이 정답이거든요. 그러면은 시설이 연중 재배에 있어서는 시설이 완벽하면은 온도 편차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재배하기가 유리하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설사 시설이 조금 열악할 경우에는 시설비를 투자를 많이 안 했을 때는 이제 연중 재배는 좀 불가능하지만 계절이 좀 좋을 때 생산할 수 있는 뭐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 여기 버섯이 지금 많이 자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막 수확철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언제 이렇게 베이지를 넣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나요? 이 베이지는 지금 이제 생산을 제가 5번째, 그러니까 5주기입니다. 우리가 주기로 말하면 5주기의 버섯을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뭐 3주기 정도에서 수확을 다 하는데 이 베이지 관리를 잘 함으로 인해서 이제 5주기, 저는 지금 계획을 하는 거는 7주기까지를 지금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7주기까지도 얼마든지 수확이 가능하다. 단 이제 소득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인건비 대비를 했을 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생긴다라 하면은 제가 배상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나름대로 테스트는 7주기까지를 목표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버섯이 이렇게 나오면은 개체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개체수가 많이 나와도 품질이 좋은 버섯을 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지금 다 버섯은 눈입니다. 잘 보실랑가 모르겠는데 잔잔한 버섯들이 나오면은 지금 현재 이미 형성된 버섯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영양분을 가져가면은 좋은 버섯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금 작업이라 합니다. 소금 작업인데 이런 거를 요렇게, 그리고 뒷면에서 나오는 거는 품질이 안 좋습니다. 이 상면으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꺾여서 나중에 이렇게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뒷면에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다
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면에만 이런 것도 붙어서 나오면은 위에 것만. 간섭을 받기 때문에 상면에만 이렇게 재배가 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이런 소금 작업을 사실상 해주는 게 이 버섯 재배에서는 제일 큰 관건이다. 그러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느냐 안 만들어내느냐는 이 개체수 소금 작업에 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사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 5주기 때 수확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예. 지금 현재는 이 베이지는 5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5주기면은 그 5주차 때 이제 수확을 한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간단하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5주기, 1주기에는 제가 사실상 여기에 통상적으로 12개, 10개 이상, 10개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이제 하는데 지금은 통상 뭐 5개 정도를 남기고 이렇게 이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주기가 가면 갈수록 이 개체수가 이제 이 배지도 줄어들기 때문에 영양분을 앞에 난 버섯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개체수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4, 5개만 되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상태에 따라서 내가 베이지를 보고 수분 문제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해서 요거는 좀 더 한두 개를 더 남겨도 되겠다. 아니면은 한두 개를 더 줄여야 된다는 이 베이지의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남기는 거는 무조건 안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표고는 다른 명칭이 있나요? 뭐 어떤 데는 뭐 songo표고 뭐 이렇게 명칭이 있는데 정사장님은 이걸 명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저는 지금 이제 이거를 사실상 이제 송고버섯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종자에 따라 가지고 버섯의 이 품종이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이제 구별이 되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거의 표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표고에서 나온 버섯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베이지는 지금 전반에 수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생산 조달되는 데는 극히 아직도 농민이 필요한 부분만큼은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과 자체 생산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시설이 확충이 되고 하면은 100% 원료부터 100% 다 생산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앞으로는 이게 베이지 생산까지 계속 하실 거죠? 예, 지금도 배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 배양동에 가셔가지고 배양을 하는 것을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베이지를 직접 배양하고 계시는 그런 뭐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실이라 그래야 되나? 배양실이라 그래야 되나? 배양실입니다. 배양실을 직접 와서 보고 있습니다. 접종이 살균 이 과정은 이제 혼합 그리고 살균 접종 후에 이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제 접종을 한 겁니다. 접종 부분이 균이 있네요. 예, 지금 이제 균이 이제 번식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여기에 한 13일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균이 확산이 되는데 지금 현재에 한 일주일에 열흘 사이에 곰팡이 균이 안 보이면은 거의 정상적으로 균이 이제 자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곰팡이 균이라 하면은 그 필요 없는 곰팡이 균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버섯 순수균만, 버섯 순수균만 이렇게 접종이 돼서 자라야 되는데 여기에 곰팡이가 만약에 붙어서
자란다 하면 오염이 된 겁니다. 오염이 되면 이 배지는 다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양이 접종 뭐 전체가 안 중요한 게 없는데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는 한 보름 정도 안에 이렇게 곰팡이균이 안 오면은 이제 거의 성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접종이 돼서 이제 균이 확산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성공을 했다. 여기도 보시면 알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균이 확산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 40일, 50일 사이에 아마 여기까지 다 하얗게 이제 균이 아마 이렇게 이런 색으로 하얗게 다 묻을 겁니다. 지금 현재 오염이 안 오면 거의 성공이다. 지금 잘 배양이 되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이렇게 배양을 하기까지가, 왜냐면 다 전반적인 다 수입을 하고 할 텐데, 직접 생산하려 한 목적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 배양을 일일이 다 하려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기술 부분도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다 준비를 하셨어요? 뭐 저도 이제 9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목표를 원료를 직접 안 만들고는 농사 짓기가 힘들다. 네. 예, 수요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한 적기에 사실은 이 원료를 공급받기가 힘들어서 목표를 여기 두고 꾸준히 했는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서 뭐 사실 이제 경북 마이스터 버섯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육종 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제 기술 습득을 사실은 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겠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배지 사업이라든지 또 생산 전반적으로 하실 텐데, 지금 후생의 양성이라든지, 더군다나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무슨 자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신가요? 저는 뭐 그런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신 분은 언제든지 뭐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 알려드리려고 하고, 또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은 제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조합을 형성해서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이런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적기에 공급을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한 그러한 농사를 이제 실현하고자 사실 주변에도 제가 제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저도 또 교육을 시키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버섯 종균 기능사 시험이 사실상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도 제가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요 산업기사 종균 기능사 시험에서 상위 단계인 산업기사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1월 2일인가 3일인가 저도 접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도 시험을 치가지고 좀 더 전문화되는 과정을 저도 밟고 또 밟고 난 뒤에 시험 내용을 또 공유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생각이시네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묵어가가지고 이 전체가 다 이 색으로 됩니다. 그 색을 다 바뀌어야 되죠? 예.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또 과정이 있습니다. 갈변화 과정이라고, 이제 원목처럼 수비를 형성하는 또 과정이 있는데, 복잡하다. 예, 이게 그래서 총 한 120, 30일이 가야지. 120, 30일이 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근 4개월이 가야지 와. 버섯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계속 묵어가는 겁니다, 균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 이거 다 손수 다 지으셨다면서요? 기계 설치는 제가 안 씁니다. 냉난방기는 그게 그렇겠죠. 그 기계 왜 기계 만들면 기계 공장 하시지 말라고. 여기 있는 시설은 저 기계 빼놔놓고 뭐 정상이라든지 이 하우스 재배사를 지은 거는 다 손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밀하지는 좀 못합니다. 정말하지 못하더라도 이걸 손수 다 지으셨다니까 이 큰 나중에 언제 오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킹짱 버섯 가득 농원의 이 모든 트레이며 모든 제반 설비는
저기 계시는 사장님이 직접 다 지으셨답니다. 와,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런 킹짱 표고버섯 정사장 같은 분이 유튜브를 하셔야 돼요. 물론 유튜브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그 버섯에 대한 모든 제반적인 교육은 또 뭐 버섯 종균사라든지 그 전반적인 얘기에 대한 거는 킹짱 버섯 가둔 농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버섯에 대한 베이지 버섯에 대한 모든 거는 다 가르쳐 주신답니다. 나중에 이게 트레이 만드는 법도 또 온도를 어떻게 맞춰야 되고 어떻게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모든 부분은 거기 킹짱 버섯 가득 농원이라는 유튜브에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버섯에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 귀농 귀촌에 대해서 큰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 땅을 많이 살라 그러지 마시고요. 집약적이고 좁은 공간에서 큰 효과를 보시려 하는 분들은 이런 베이지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 정 사장님하고도 우리 지역에도 여기 어른들이 점점 노령화되니까 이런 베이지사를 한번 말기업으로 추진해볼까, 장목반 추진해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실 우리 정 대표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정 대표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 대표님 킹짱 버섯 가득 농원에 와서 몇 가지 짚어보고 전반적인 얘기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킹짱 버섯 가득 농원이라는 유튜버를 하고 계시니까 정보는 거기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주기, 2주기, 3주기 그리고 재반 시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얘기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베이지 사업을 하시는데 베이지를 아까 130일 표고버섯에 대한 건 130일 걸린다고 했고 여러 가지 버섯은 빨리 나온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뭐 90일 뭐 짧게는 40일 안에 나온다 얘기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예요. 버섯에 나오는 환경은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농장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코칭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내가 많이 배웠다. 귀농 귀촌 하시는 분은 내가 어디서 좋은 자리에서 많이 배운 부분에 대해서 내 고지식한 곤대 때문에 농사를 망치고 그런답니다. 베이지가 한두 푼 비싸진 않지만 다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스스로가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항상 멘티, 멘토, 멘토, 멘티, 멘토링을 이렇게 할 때는 우선은 그 사람을 롤 모델로 한번 따라가셔야 돼요. 농사의 가장 첫 원칙은 내 롤 모델을 따라가는데 이제는 내가 체득했을 때는 내가 맞는 형식으로 나아가는 거지 당장에 이건 아니다 하면은 대부분 농사는 실패를 하고 망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 대표님한테 제가 전화번호 넣어 드릴 거예요. 여기 킹짱 버섯 가득 농원에게 버섯에 대한 모든 부분은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분께서는 성심성의껏 또 가족같이 이렇게 전달해 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킹짱 버섯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버섯 농원의 건성을 빌고 발전을 기원합니다. 항상 우리 유튜버님들, 회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들 하십시오.